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알파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 시장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밤중에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다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이 좀 밤에 좀 돼가지고 한번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같이 볼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체 종목들, 제가 이제 쭉 보고 있는 전체 종목들의 양은 나중에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현재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전체 종목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댓글도 보고 여러분들 보니까 가격대 알려달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가격대. 그러니까 저는 흐름을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이 이평선이나,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종목의 위치나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드렸더니 가격대를 보여주셔야, 그러니까 가격대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뭐랄까 그 종목을 참고사항으로 보시는데 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전체 종목들 가격대를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그 다음에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막 여러분들 포모라고 하잖아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진정하시고,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좀 오늘 흐름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있는 돈 없는 다 투자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조금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보니까 지금 장중입니다. 미국 시장. 여기에서 엠러빈,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상승 순이거든요. 엠러빈은 뭐 계속 S&P 500 들어간 다음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또 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피그마가 올라간 이유는 샘 알트먼이 피그마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내에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캔바, 스포티파이, 진로우, 피그마, 코세라,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7개가 지금 된다고 하면서 이제 피그마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올라올 때 조금은 그래도 조금 정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피그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챗GPT에 피그마 외에도 다른 종목들, 다른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면은 피그마도 약간 좀 이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피그마가 독보적으로 엄청나게 막 대단하고 여기 안에 독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LEU, 센트러스 에너지 코퍼레이션 회사랑 그 다음에 UUU 에너지 퓨얼스, 제가 이거는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팔런티어를 팔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트럼프 정책 수혜 이종목 탑2, 그게 바로 UUU랑 그 다음에 LEU, 그리고 이거는 실적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CEG, 이렇게 해서 3개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바로 직전 영상에서 했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S&P 500을 많이 보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다 보니까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미국 전체 종목들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대표성을 좀 많이 좀 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 500을 많이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구간들은 이런 구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금 막 미친 듯이 한번 사야 보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사면 한 번씩 이렇게 맞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하락은 맞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 문제 때문이 아니고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주가는 없습니다. 한 번씩 하락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전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보는 게, 진짜 적극적으로 사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데 왔을 때 사면 너무 좋죠. 이런 데 왔을 때 사면 너무 좋은데, 지금은 이런 경우가 언제 올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자본금이나 그다음에 여러분 투자금에 뭐 30%, 40%씩 막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올지 안 올지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뭐 상승과 하락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가다가 아마 이 정도쯤에서 한 번씩 하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건 지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이지, 실제로 종목들은 막 10%, 20%씩 빠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를 조금 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오늘 흐름세를 보니까 고점을 대부분 다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들 다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한 번 더 센 게 와야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뉴스까지, 뉴스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경제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퀀타 서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가스, 유틸리티 막 이런 거 하는 회사고요. 뭐 파이프라인, 에너지 산업, 하여튼 종합 인프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하고, 그다음 재생에너지도 하고, 뭐 그다음 유틸리티, 인프라 솔루션 등등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원자력이든 전력이든 한다면 이런 인프라 회사들이 또 결국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자력처럼 이렇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시장 전망치까지는 그래도 맞춰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가끔씩 이제 삐끗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원자력처럼 아직 소형 원자력 SMR처럼 이 회사들은 이제 설계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뭘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항상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 외에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퀀타 서비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오늘 또 에너지 종목들 쭉 보다가 유유나 그다음에 LEU나 CEG나 다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인프라 종목들을 오늘 좀 봤습니다. 인프라 종목들 쭉 보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도 한번 인프라 종목들, SMR뿐만 아니라 우라늄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물, 지분 인수해가지고 종목들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급등 종목은 맞추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트럼프의 오른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다니시는 마세요. 그런 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실적인 종목들 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테마군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ETF를 들어가거나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바로 말씀드렸던,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유부터 잠깐 볼게요. 자, 에너지 퓨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인들은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미 그어놓은 영상에서 그어놓은 그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저는 한번 그어놓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저는 한번 라인을 그어놓고 잘 바꾸지 않습니다.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흐름이 완전 달라 있고 그럴 때 아니까지 아니면은 이 상태 그대로 보면서 이제 흐름을 제가 어떤 생각했던 전략이나 예측이나 아니면은 또 뭐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이게 맞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고요. 여기서 올라서야 된다. 정확하게 올라섰습니다. 오늘 7%,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4%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돌파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부터는요,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이 모두가 다 수익 중이라는 건 지금부터 사는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나도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했을 때 크게 사람들이 부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걸 살려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고점이다라는 거에 부담을 많이 가시는데 나중에 시장이 이제 하락하거나 이럴 때 조금 저도 그때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사시면 안 가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셔야 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 언제 사느냐? 시장이 이렇게 해서 횡보할 때. 이렇게 횡보할 때는 보통 올라가던 종목이 시장이 올라가다가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바닥에 있던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순서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 보통 횡보할 때, 시장이 횡보할 때 많이 사는 게 좋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 기준이다. 그럴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눌림목에 들어간 종목들. 이렇게 보통 뭐 이 안에 이렇게 보통 이제 기술적인 어떤 종목들 보면 보통 이렇게 와가지고 이 안에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모두가 다 이게 뭐 스마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밥그릇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하여튼 이 원형 패턴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원형 패턴을 말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형 패턴이 나왔을 때 사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유유도
다만 17달러, 17.5달러 이하로 내려왔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좀 안정적이게 샀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가격대로 한다면 17달러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유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 다음 종목 직전에 말씀드렸던 LEU였죠. 그 다음에 센츄러스 에너지 직전 영상 보시면 할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라인이나 어떤 뭐랄까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뭐 4% 5%까지 올라갔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종목도 355달러 이하까지 내려와야지만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 CEG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셀레이션 에너지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한 0.5원 되는데 사실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종목보다는 지금은 꿈을 먹고 있는 드림이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다음 달에 분기 얼마를 벌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장세가 아니고 실적은 없고 그 다음에 계획서만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올라가는 종목 그만큼 시장에 돈이 너무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하지만 결국에 꿈을 먹는 종목들을 가고 나서 이거는 실적이 안 나온 건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하면은 다시 이런 종목들이 순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너무너무 뭐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순환매 안에서 돌아오면서 내 종목이 올라갈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산다면은 360달러 이하 아니면은 뭐 355달러 이하 정도가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9월 중순 그때 금리 인하하기 전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영상 하면서 지금은 뭐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2, 3주 지났잖아요. 약간 지금은 조금 고민을 좀 하시면서 천천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한번 그 종목들 크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자, 알파벳은 제가 딱 세 종목 항상 말씀드렸어요.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내가 뭐 살 줄 모른다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들이 왜 좋은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구글은 지금 원래 하락 추세를 한번 쭉 가려다고 했다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다시 올려놨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산다면은 그래도 한 240달러 이하 정도 왔을 때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구글은 저는 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베오3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 지금 현재 좋고 그 다음 단계가 아직도 구글은 나올 게 많이 있거든요. AI 서비스에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올리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테슬라는 진짜 테슬라는 정말 매매하기 정말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테슬라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테슬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정말 큰 종목인데 움직임은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여기 삼각수렴 패턴 나올 때 이 안에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돌파 나와 그랬죠. 돌파 나오고 나서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테슬라는 저는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는 지금 상황 말고 이 갭 이하로 400달러, 410달러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였어요. 진짜로 좋은 기회가 삼각수렴 딱 나올 때. 그때 제가 매일 테슬라 보면서 이건 꼭 사야 됩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삼각수렴 패턴 여기가 끝나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계속 굉장히 돌려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이렇게 된 거 이제 매수하기 딱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구간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여기 딱 한 3일 정도밖에 안 주고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결국에 올라가면 엔비디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럼 다음 단계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 위로 내려오면은 사면 좋겠습니다. 180달러 이하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막 급락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이때가 문제였냐면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이랑 둘이 같이 이제 무역 뭐 관세 전쟁하면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엔비디아는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사시는데, 이것도 한 방에 사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만약에 엔비디아를 사실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저는 6분할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로 분할 매수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6분할이냐면 내년에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 계속 이제 안 하고 버티고 있지만, 내년에 파월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연준 의장이, 그럼 그분 사람은 거의 뭐 트럼프 오른팔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8월인가요? 하기 때문에 며칠, 6개월? 한 8개월. 8개월 정도 남았겠네요. 8개월,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6분할에서 한 8분할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차근차근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결국 시장이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 떨어지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기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종목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브로드컴. 사실 분들은 여기 내려온 상황에서 하면 좋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여기는 갭으로 올렸다가 항상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브로드컴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갭으로 내려오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 320달러 이하 정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브로드컴은 그렇게까지 막 저는 막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브로드컴 살 거면 그냥 엔비디아가 낫죠.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은 이제 결국에 여기에서 떨어지겠지만, 이제 여기서 지쳐준다면 결국에 틱톡에 저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틱톡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오라클. 근데 틱톡이 될지 안 될지는 결국 이번에 경주 모이는 아펙 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이거는 종목은 막 틱톡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예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AMD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어제 올라오고 23%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늘 한 4% 정도 다시 보고 있는데, 삼각수렴 여기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등 나온 건 저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지 이제 가거든요. 근데 실적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당장 실적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락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갈고 계신 분들이 파는 건 좋겠지만, 그래서 사는 거는 뭐 오라클 보시면, 오라클도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빠지죠. 브로드컴 갔다가 빠지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갈 겁니다. 팔란티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란티어는 전고점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모멘텀이 아직 없다고 좀 보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팔란티어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분들은 50일선, 그래서 보신다면은 약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169달러 이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 분들이, 만약에 이 팔런티어가 121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뭐 145달러, 그럼 무조건 사십시오. 팔런티어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딱 전고점이죠. 여기 전고점. 뭐랄까, 이번에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엄청나게 뛰어나야지 그 사실 돌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힘이 여기까지 돌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은 아직 없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종목들 제가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많이 보셨는데, 대부분 다 전고점이나 아니면 이 근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에 맞춰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도 지금 모두가 다 상승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막 엄청나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분들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구간에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좀 보여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지워버릴게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오픈 AI는 요즘 사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상장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픈 AI 상장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투자하고 여기저기 그 뭐죠? 협력하고 하는 게 그 덩치를 키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픈 AI가 지금 덩치를 막 키우는 것 같아요. 같이 하자, 투자해라, 그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협력할게, 이 모든 게 다 뭐랄까요, 샘 알트먼이 덩치 키우고 결국에는 상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멘텀이 이렇게 딱 눈에 띄진 않는데 흐름세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 다시 올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다면 510달러 이하 정도, 이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MR, 뉴스케일 파워 떨어져야겠네. 더 떨어져야겠네. 막 사고 싶은 분들 있었다면 35달러 이하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달러 이하 정도에서 여기에서 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흐름세가 지금 어차피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설계도만 가지고 지금 있는 회사예요. 뭐 실적이 막 이렇게 막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실적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자, 여기 보셨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쉽게 붙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뉴스케일 파워가 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또 이 뭐냐 원자력 하겠다 뭐 그다음에 전력 하겠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지금 전력이 미국에서 IPO 해가지고 상장하는 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그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큐는 당연히 좋은 종목이죠. 아이온큐는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사기보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이 상승 딱딱딱 맞춰주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갔다가 한번 떨어졌을 때 이때 한번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다면은 뭐 한 74달러 이하 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온큐. 지금은 여기에서는 떨어질지 보고 있는데 올라가겠죠. 올라갔다 한번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정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모멘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가격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오면은 그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오면은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하락합니다. 메타는 막 지금 AI에서 많은 그걸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메타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뭐 들고는 가십시오. 메타 뭐 망하긴 하겠습니까? 인스타가 그렇게 떡 버티고 있는데 다만 흐름세가 막 다른 종목들처럼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죠. 모멘텀이 부족한 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벌써 여기서부터 말씀 계속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 쪽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망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갈 것 같냐 여기가 지금 현재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갭으로 떨어진 구간인데 이 갭을 여기에서 쭉 하면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스케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사고 싶은 분들이 계셨다면은 330달러 밑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은 당연히 또 괜찮죠. 서클 인터넷, 스트래티지 전부 다 제가 한번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클 인터넷, 그 다음에 로빈후드,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자, 이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는 코인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코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중요하고요. 만약 코인 가격 때문에 그럼 언제 살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있다면 코인 가격이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전고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굳이 나는 그래도 관련된 종목 사겠어. 로빈후드가 제일 낫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캐시우드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제일 좋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트마인. 제가 종목 2개 말씀드렸는데 비트마인 말씀드렸던 기억 나시나요?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제 영상 중에 썸네일에 캐시우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트마인을 그때 같이 설명해 드렸던 게 한번 서클 인터넷입니다.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가격대 여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거의 모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좀 옮겨 놓을게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약 한 125달러, 그다음 130달러 이하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클 인터넷 말씀을 드리면서 2개 종목 말씀드렸어요. 캐시우드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게 비트마인이랑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비트마인 관련돼서 제 영상 썸네일 중에서 캐시우드 얼굴 나온 그 썸네일인데 거기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비트마인. 거기에서 또 서클 인터넷이 있습니다.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로빈후드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락을 했지만 전고점 돌파해서 갔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전고점 돌파 못했죠. 코인베이스 전고점 돌파 못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세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사실은 서클 인터넷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대신 올라갈 때 서클 인터넷이 근데 올라갈 때 여기까지 갈 때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도 뭐 매수하신다면
이 정도 가격대가 내려와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노보노디스크나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AI가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가 지금 현재 서비스가 이렇게 구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만약이라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뭘 할 건데? 라고 나왔을 때 저는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 양자 컴퓨터를 하면은 지금까지 개발 기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날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투자금을.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로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슈를 받고 모멘트 받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갔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당장은 조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겠지만 보험이니까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괜찮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종목들 보면서 가격대랑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니까 뭐 썩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시장이 재미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약간 다들 전고점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지금은 한번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시장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가, 일보 전진하기 전에, 일보 후퇴한 다음에 다시 2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와 함께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종목들의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미국 투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